결혼 준비로 바쁜 어느 봄날 수연 씨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뵐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 민호 씨는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마음은 따뜻하신 분이야. 라며 미리 귀띔해 주었지만 수연 씨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 씨가 밝게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 되실 분은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첫마디를 던지셨습니다. 키가 생각보다 작네요. 우리 민호가 180인데 애들 키가 안 클까봐 걱정이에요. 수연 씨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요리는 할 줄 아세요. 우리 민호 입맛이 까다로운데. 그리고 집안일도 꼼꼼히 해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어머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우겠다고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배우겠다는 게 말이 돼요. 수연 씨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는 언제 낳을 거예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애 낳기 힘들어지거든요. 요즘 젊은 것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호 씨가 끼어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격분하셨습니다. 뭐가 그만해? 내가 우리 며느리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데.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날 집에 돌아온 수연 씨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가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달라고 하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예단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장, 신혼집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예단으로는 부족해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그리고 이 아파트는 너무 작아요. 애 낳으면 어떻게 살려고요? 수연 씨는 점점 지쳐갔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넘어갔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시어머니는 수연 씨의 드레스를 보시더니 너무 파격적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수연 씨는 그 순간 앞으로 30년, 40년을 이분과 함께 가족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민호 씨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전화를 거셨습니다. 민호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니? 집 청소는 깨끗하게 하고 있어. 시댁 인사는 언제 올 거야? 등등 끝없는 질문과 간섭이 이어졌습니다. 수연 씨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여전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6개월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셔서 응급실에 계셔. 민호 씨의 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에서 수연 씨는 창백한 얼굴의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연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분이지만 이제는 가족이고 또 민호 씨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수연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그 순간 수연 씨는 시어머니도 어쩌면 자신만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깐의 착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복되신 후에는 예전보다 더 심한 간섭과 잔소리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수연 씨는 더욱 세심하게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해서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미역국은 왜 이렇게 짜? 우리 민호는 짠 음식 못 먹는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해.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시 끓여드릴게요. 다시 끓이면 뭐해?
이미 재료비는 다 날린 건데. 요리 좀 배우고 와라, 정말. 수연 씨는 속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험담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 갔다가 화장실에 가려던 수연 씨는 시어머니가 이웃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요. 에이, 별로예요.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대충대충 해요. 우리 민호가 불쌍해서 어쩌나 몰라요.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요. 자기만 알고 시부모는 안중에도 없어요. 수연 씨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지만 꾹 참고 다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수연아, 어디 갔다 와?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민호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 험담하시는 것 같아. 설마 그러실까? 어머니가 좀 칫솔적이시긴 하지만.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어. 내가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대충 한다고 하시더라. 민호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는 수연 씨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수연아,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으면 직접 말해. 민우한테 일러 바치지 말고. 그렇게 하면 가족 사이가 안 좋아져.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뜻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남편한테 시어머니 험담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 수연 씨는 더 이상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갈 무렵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구체적이고 치밀해졌습니다. 수연 씨의 직장 생활부터 시작해서 친구 만나는 것, 심지어 옷 입는 스타일까지 모든 것에 간섭하셨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게 어때? 애 낳을 계획도 해야 하고 민호 뒷바라지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직장까지 다니면 몸이 버틸까? 어머님, 아직 아기 계획은. 아기 계획이 뭐야? 젊을 때 낳아야지. 나이 들면 애 낳기 힘들어져. 그리고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수연 씨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었고 자신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 씨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청소를 하다가 떨어진 것을 주워주려다가 펼쳐진 페이지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민호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다. 매일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도 대충 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좀 더 엄하게 가르쳐야겠다. 수연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엄하게 가르친다는 표현에서 자신이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 씨는 평소와 달리 침울한 표정의 아내를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수연 씨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어머니의 아기 독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아직도 소식이 없어? 라는 질문을 받는 수연 씨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는 가봤어. 혹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지? 어머님, 아직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이면 충분해. 우리 때는 결혼하자마자 애를 가졌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늦어?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수연 씨에게 임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제야 소식이 오네. 늦었지만 다행이야.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해. 조심해서 행동해야 하고 태교도 잘해야 하고.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수연 씨였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다음 단계의 간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임신 중에는 직장 그만두는 게 좋겠어.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어머님, 아직 초기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출산 후에도 당분간은 직장 복귀 어려울 텐데. 수연 씨는 자신이 힘들게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집안 첫 손자인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책임질 수 있어. 결국 수연 씨는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연 씨의 임신 생활 전반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건 몸에 안 좋고. 매일 전화로 체크하시고 주말에는 직접 시댁에 와서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임신했다고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 나중에 출산할 때 힘들어져. 운동은 하고 있어. 임신부 요가라도 해야 하는데. 태교 음악은 듣고 있어. 아기 교육은 뱃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수연 씨는 임신의 기쁨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컸습니다.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는 기분이었고 자신의 몸이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임신 5개월 무렵 성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은 다르네. 첫 아이가 아들이라니. 수연이도 이제 좀 마음 놓겠어. 수연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성별 때문에 대우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된 후 시어머니의 간섭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이니까 더 조심해야 해. 우리 집안을 이을 중요한 아이인데. 출산 후에는 우리 집에서 조리하는 게 어떨까? 내가 직접 챙겨줄게. 수연 씨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하지만 집에서 조리하고 싶어요. 집에서 민호가 일하는데 누가 챙겨줄 거야? 그리고 애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제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시댁 도움은 안 받고 친정 도움만 받겠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집안 아이인데 친정에서만 키우겠다는 거 아니야?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수연 씨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임신 후기로 갈수록 수연 씨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조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시에 숨이 막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언젠데 병원은 어디로 정했어? 의사는 괜찮은 사람이야? 모든 것을 확인하고 관리하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수연 씨는 자신의 출산인데도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며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손자 진짜 잘생겼네. 역시 우리 집안 혈통이야. 코도 높고 눈도 크고. 수연 씨는 출산의 고통과 피로로 지쳐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아기에게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젖은 나와 모유가 제일 중요한데. 요즘 엄마들이 귀찮다고 분유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돼. 네, 어머님. 그리고 조리원 말고 우리 집에서 조리해. 내가 직접 미역국 끓여줄게. 수연 씨는 이미 조리원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이미 조리원 예약했어요. 조리원, 거기서 뭘 제대로 해줄까? 집에서 하는 게 최고야. 그리고 애도 우리가 직접 봐야지. 결국 수연 씨는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도와줄게.
수연이는 아직 몸이 안 좋으니까 애는 내가 봐줄게.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뭐가 괜찮아? 애 처음 키워보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아 가시더니 수연 씨에게는 거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재우기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하셨습니다. 울면 이렇게 해야 하고, 트림은 저렇게 시켜야 하고. 시어머니는 수연 씨를 초보자 취급하며 모든 것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수연 씨는 자신의 아이인데도 엄마가 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자신은 그저 보조자 역할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저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기가 자꾸 울어. 어머님, 모유수유 상담받았는데 충분하다고 했어요. 상담이 뭐야? 내 경험이 최고야. 내가 민호 키울 때는 시어머니의 내가 민호 키울 때 이야기는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육아법을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시며 수연 씨의 방식은 틀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밤중 수유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기가 울면 시어머니가 먼저 달려가서 왜 우니? 하시며 수연 씨보다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점 자신이 엄마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기도 시어머니에게 더 익숙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연 씨는 산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민호 씨가 걱정스러워했지만 수연 씨는 설명하기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것인데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왜 이렇게 힘든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왜 그래? 나도 모르겠어. 그냥 힘들어. 시어머니는 수연 씨의 상태를 보시더니 산후 우울증 같은데 병원 가봐야겠다. 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요즘 엄마들이 다 그래, 마음이 약해서.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수연 씨는 그 말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약해서 이런 것이 아닌데 왜 이해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기가 3개월이 되었을 때 수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게 어떨까? 수연이 상태도 안 좋고. 라고 제안하셨을 때 수연 씨는 처음으로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이예요. 뭐가 안 돼?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는데. 어머님이 잘 키우실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키우고 싶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수연 씨 사이에는 큰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육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면서 수연 씨와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더 경험이 많다며 수연 씨의 육아 방식을 계속 비판하셨고, 수연 씨는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재우면 안 돼. 아기가 숨쉬기 힘들어해. 어머님, 의사가 이렇게 재우라고 했어요. 의사가 뭘 알겠어. 내가 아이 셋을 키워봤는데. 민호도 이렇게 키웠어. 매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수유 방법, 이유식 시기, 잠자는 패턴, 심지어 기저귀, 브랜드까지 모든 것에 대해 시어머니와 수연 씨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호 씨가 항상 어머니 편을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경험이 많으시잖아. 그럼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수연 씨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남편마저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새로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제 직장 복귀 생각 그만둬. 애가 어린데 누가 봐줄 거야? 어머님, 육아휴직이 끝나면 복직해야 해요. 복직이 뭐가 중요해? 애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요즘 엄마들이 다 그래. 일만 생각하고 애는 남한테 맡기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다고 애 엄마가 뭔 일을 해.
집에서 육아나 잘해. 그 말에 수연 씨는 폭발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제 꿈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꿈, 결혼해서 애 낳았으면 그런 건 포기해야지. 그게 엄마의 도리잖아. 수연 씨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전의 자신, 직업을 가진 자신, 꿈을 꾸던 자신은 모두 사라져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우리 딸,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연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남편의 이해 부족까지. 딸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친정어머니는 며칠 후 수연 씨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우리 수연이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수연이가 너무 예민해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데. 예민하다고요? 처음 엄마가 된 딸이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때부터 두 어머니 사이에도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두 분 사이에서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오신 것을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친정에서 너무 자주 오네. 그러면 우리 가족이 독립적으로 살기 힘들어져. 어머님, 제 어머니인데. 제 어머니든 뭐든 이제 시집온 몸이니까 우리 집안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수연 씨는 친정어머니마저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가 돌이 지나갈 무렵 수연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직장 복귀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절대 안 돼. 애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직장을 다녀. 어머님, 저는 일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애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둘 다 중요해요. 왜 제가 포기해야 해요?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야. 엄마라면 당연히 애를 선택해야지. 그날 밤 수연 씨는 민호 씨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정말 한계야. 더 이상 못 참겠어. 뭘 못 참는다는 거야? 어머니의 간섭,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이 상황 모든 게 싫어. 민호 씨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수연 씨는 그 순간 남편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의 직장 복귀를 막으려는 시어머니의 노력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며느리가 아직 몸조리가 안 끝나서 좀 더 휴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 사실을 회사 동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아, 내 시어머니가 회사에 전화하셨다는데. 괜찮아? 수연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직장 생활까지 간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연 씨는 시어머니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어머님, 제 회사에 왜 전화하셨어요? 뭐가 문제야? 며느리 걱정해서 한 일인데. 걱정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제 일인데 왜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결정이 뭐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애가 아직 어린데 직장을 다니면 누가 키우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한다고. 지금까지 뭘 알아서 했어. 애 키우는 것도 내가 다 해줬는데. 그 말에 수연 씨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애를 제대로 안 키웠다는 거예요? 제대로 키웠다고 생각해. 밤에 울면 달래지도 못하고 먹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건 처음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잘한다고. 어디가 잘해. 이유식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재우는 것도 엉망이고. 수연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뭘로 보세요? 저도 이 아이 엄마예요. 제 아이를 제가 키우겠다는데 왜 안 돼요? 엄마라고 다 엄마가 되는 게 아니야. 엄마 노릇을 할 줄 알아야 엄마지. 그 순간 시어머니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수연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너도 늙어봐라. 그때 가서 며느리한테 이런 대우 받으면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될 거야. 수연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늙어봐라고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어떤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 눈치만 보면서 살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고.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무시한 적 없어요. 항상 어머님 말씀 듣고 살았어요. 제 의견은 한 번도 존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존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무슨 존중을 바래? 그 말에 수연 씨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은 시어머니에게 존중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제 생각도 있고, 제 감정도 있어요. 저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사람으로 안 본다고. 과장하지 마. 과장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를 그냥 아들 뒷바라지하고 손자 낳아주는 도구로만 보시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나셨습니다. 도구라고? 내가 언제 그렇게 봤어?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아끼는데. 아끼신다고요? 이게 아끼는 거예요? 제 모든 걸 부정하고 간섭하는 게요? 그때 민호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내 와이프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말해. 나이 차이도 생각하지 않고. 수연 씨는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여보, 나는 어머님께 잘못한 게 없어. 그냥 내 일을 내가 하겠다고 했을 뿐이야. 민호 씨는 난처한 상황에서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수연아,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사과해. 그 순간 수연 씨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과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께 소리 지르고 무례하게 굴었잖아. 무례하게 굴었다고?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했을 뿐이야. 그날 밤 수연 씨는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잠들지 않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 씨는 시어머니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어요. 무슨 대화? 우리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또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는 표정이셨지만 수연 씨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금까지 어머님께 인정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가 되려고 제 자신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은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부족하고 틀렸고 고쳐야 할 것만 보시죠. 시어머니는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인정 안 해준다고. 내가 언제.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저를 정말 며느리로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그냥 아들을 위해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수연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머님의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아요. 어머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를 볼 때마다 못마땅해 하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드시죠? 시어머니는 부인하려 했지만 수연 씨의 말이 계속되자 점점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어머님,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이 무서워요. 항상 제가 뭔가 잘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어머님 앞에서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섭다고? 네, 정말 무서워요. 어머님의 시선, 어머님의 평가, 어머님의 잔소리. 모든 게 무서워요. 제가 어떻게 해도 어머님은 만족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들을 위해서. 위해서요?
정말 저희를 위해서였나요? 수연 씨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 때문에 외로우세요? 뭐라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민호도 결혼하고, 어머님 혼자 남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더 외로우시고, 불안하시고, 쓸쓸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그 말의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더 붙잡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저를 통제하시면 민호도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아니야. 맞아요. 어머님도 무서우신 거예요. 혼자 남겨질까봐, 잊혀질까봐,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무서워요. 어머님만큼이나 무서워요. 저도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알아요. 어머님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저를 믿지 않고 모든 걸 대신해 주시면 저는 영원히 미숙한 며느리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실수할 기회, 배울 기회, 성장할 기회를요. 어머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하지만 실수하면 어떻게 해?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배우죠. 어머님도 처음에는 실수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과거를 떠올리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너의 방식이라. 네, 제 방식이요. 어머님 방식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시대도 달라졌고 상황도 다르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으셨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무 심했나? 그 말에 수연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도 처음이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되는 것도요. 그래. 나도 처음이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내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방식대로 했는데. 어머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 다시 시작해봐요. 다시 시작한다고? 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어머님도 저를 믿어주시고, 저도 어머님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해보자. 나도 변해보려고 노력해볼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대화해봐요. 서로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부터 수연 씨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수연 씨를 믿어주기 시작했고 수연 씨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호 씨도 두 사람의 변화를 보며 자신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1년 후 수연 씨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돌봐주시되 육아의 주도권은 수연 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아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내 손자인데. 그런데 수연아, 내일 이유식은 좀 다르게 해볼까? 어떻게요?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가 있는데 한번 시도해볼까 해서. 물론 내가 싫다면 안 해도 돼. 좋아요. 같이 만들어봐요.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함께 아이를 키워가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수연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그때 내가 한 말이 맞았어. 나도 무서웠구나. 혼자 남겨질까봐.
어머님,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너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지켜봐 주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수연 씨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결국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그때 내가 용기를 내어 진심을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갈등의 시간을 거쳐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지혜와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노후 청춘은 여러분들께 좀 더 따뜻한 사연을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